후반부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에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구성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측정이 되어야 한다. 아까까지만 해도요, 그 수익률 측정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미래 수익률의 분포가 넓어지니까 위험하다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랬죠. 위험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고, 분산과 표준 편차 공식을 배웠어요. 앞장에서. 예, 그런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 표준 편차의 루트를 씌워주는 거는 일반화된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워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앞전에 확률 변수의 차이를 산출할 때 그 차이 값이 음의 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을 제곱해 가지고 양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평균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먼저 배웠고, 두 번째는 제곱근을 씌워주는 이유는 일반화된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제곱근을 씌워주고 표준 편차를 산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각 개별 자산 표준 편차를 단순 개별 자산마다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단순 가중 평균은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가중. 그러니까 어떤 값에 더 많은 값을 부여하느냐가 가중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값 아니면 건물 중에 부동산 중에 건물에 값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주택에 많이 주겠다. 그게 이제 가중 평균이거든요. 단순 가중 평균한 값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각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구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10-6번식. 표준 편차죠. 이게 분산. 시그마 P 제곱분 시그마 N I는 1. W는 아까 각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잖아. 각 개별 자산의 편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I 제곱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시그마 I는 1 N, 그 다음에 J 제곱 시그마 J 제곱 플러스 시그마 N I는 1 I는 J. 그래서 시그마 N J는 1 WI WJ는 공분산이죠. COV, RI, RJ, 가로, 소가로 RI, 그 다음에 RJ, 가로 닫고, 이게 이제 10-6번, 식이 되겠어요.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식인데,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고요.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면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WI는 I 자산의 투자 구성 비율, WJ는 J 자산의 투자 구성 비율, 시그마 I 제곱은 I 자산의 미래 수익률의 분산, 시그마 J 제곱은 J 자산의 미래 수익률 분산. 공분산 RJ는 I 자산과 J 자산의 미래 수익률의 공분산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다 하고 알면은 이 식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식이 10-,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 부동산 자산 I와 J의 수익률의 공분산은 부동산 자산 I와 J의 수익률 분포로부터 두 부동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공분산 RI, RJ 혹은 시그마 I, J로 표시되며 아래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7번식이죠. 공분산 RI는 아니죠. 공분산 RI, RJ는 시그마 I는 1, N, 또 시그마 J는 1, N, 대괄호하고 중괄호 치고 RI-2, 소괄호 RJ, RI,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또 중괄호죠. RJ-2, 소괄호 RJ,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곱하기 P RI, RJ 가로 닫고. 이게 이제 10-7번의 공식이에요. P는 RI, RJ, RI와 RJ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이제 이거가 된 거죠. P, 확률이죠. RI와 RJ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래서 공분산은 부동산 자산 I와 J의 수익률 분포로부터 두 부동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죠. 공분산이라는 거는 두 부동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나타낸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분산의 개념을 잠깐 두 부동산 간의 관계를 공분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공분산이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공분산은 두 부동산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앞에 설명을 했었죠. 공분산은 두 개의 수익률 간의 상호 변화 방향을 그 값에 반영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의 크기, 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험의 크기와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 공분산은. 또한 공분산은 각기 다른 두 부동산의 수익률 변수가 그 기대치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의 수익률 변수가 그 기대치보다 높게 될 때 다른 수익률은 해당 기대치보다 낮은 경우처럼 서로의 변화 방향이 상반될 때 공분산의 값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그 변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서로 다르게 된다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부동산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분산은 두 개 자산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공분산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포트폴리오 전체 분산은 줄어든다. 서로 반대 방향의 수익률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이 줄어들면 위험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위험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상관계수를 볼게요. P. 현실적으로 공분산의 활용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공분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공분산의 값이 음의 값을 띈다면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공분산의 값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상대적인 크기를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상대적인 크기와 수익률 정도가 좋은지 나쁜지, 위험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관관계의 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서로 두 부동산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한다.
공분산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다 수익률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감 현상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상관계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RI와 RJ 간의 상관계수를 PI와 PJ 하면 이 10-8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이제 P, I, PJ는 시그마 I, 시그마 J분의 공분산 RI, RJ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식이 되겠죠. 10-8은. 그래서 이 식은 공분산을 표준화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RI와 RJ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 i와 시그마 j의 곱으로 나눕니다. 이때 산출된 값이 상관계수 PIJ가 1의 값을 가진다면 RI와 RJ는 완전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때 RI 증가는 반드시 RJ의 상응한 증가를 가져오고요. RI 감소는 항상 RJ의 감소와 함께 실현이 됩니다. 반면 PIJ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RI와 RJ는 완전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PIJ가 0인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상호 독립적이고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0인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RI가 증가하면 반드시 RJ도 상응한 증가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RI의 감소는 항상 RJ의 감소도 함께 온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구하는 식은 10-6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P 제곱분 시그마 i는 1분의 n WI 제곱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시그마 i는 1 n WJ2 시그마 J2 플러스 시그마 i는 1 i는 J분의 n 시그마 J는 1 n W1 WJ 공분산 RI RJ 해가지고 10-6번의 식이 아까 이미 나왔던 거죠. 포트폴리오 분산을 구하는 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 수익률 분산과 공분산 미래 수익률을 구하는 거를 10-9번 식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WI는 I 자산의 투자 구성 비율이라고 했고 WJ는 J 자산의 투자 구성 비율 시그마 I 제곱은 I 자산의 미래 수익률 분산이다 얘기했어요. 미래 수익률의 분산 시그마 J2는 J 자산의 미래 수익률 분산 공분산 RI RJ는 I 자산과 J 자산의 미래 수익률의 공분산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10-9번 식이 나오게 됐는데 미래 수익률의 공분산 시그마 P 제곱은 W1 제곱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W 제곱 시그마 제곱 플러스 2 W1 W2 P 11, 2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10-9번 식으로 나왔어요. 9번 식이 나왔어요. 세 종류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측정하는 계산식은 10-10이 돼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 개를 써주고 여기서부터 1, 2, 1, 2, 1, 3, 1, 3, 2, 3, 2, 3 해서 세 종류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측정하는 계산이 식이 10-10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2는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의 공분산이다. 시그마 13은 1번 부동산과 3번 부동산의 공분산이다. 시그마 23은 2번 부동산과 3번 부동산의 공분산이다. 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됐고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식을 보고 생각을 하면 너무 쉽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수익과 위험에서 세 번째,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상관계수가 포트폴리오 위험의 주요 요소이다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동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상을 주식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위험을 결정하는 데는 각 부동산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포트폴리오의 주요 요소인 상관계수는 10-11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관계수를 한번 볼게요. PIJ. 아까 P는 상관계수. I 시점에 그 다음에 J 시점에 상관계수. 그래서 분산 시그마라고 그랬죠. 시그마 IJ 분의 시그마 IJ 나눠주는 거죠. 시그마 I와 시그마 J 분의 시그마 IJ로 나눠주면 상관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PIJ. 이거는 이제 다시 풀이를 해보면 공분산 대괄호 치고 소괄호 시그마 RI 분의 RI-2 RJ 또 소괄호 치고 시그마 RJ 분의 RJ-2 RJ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 식이 나왔습니다. 10-11번이 이제 상관계수 식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와 값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 즉 분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요. 두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산출해 보자 했어요. 그래서 A와 B 부동산. 그러면 상관계수값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이 됐죠. A와 B.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식에서 상관계수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는데 상관계수가 1일 경우 시그마 P 제곱은 W1 제곱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W 2 W2 시그마 2 플러스 2 1 W1 W2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해가지고요. P 상관계수 값이 A, B 두 개이잖아요. 이것이 1일 때는 이 값을 다 구해서 나온 값이 이제 시그마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시그마 P 제곱은 0.5 제곱 0.09 제곱 플러스 0.5 제곱 0.09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5 0.5 1.0 0.09 0.09 해서 나온 값은 0.0081. 그래서 시그마 P는 상관계수죠. 루트 0.0081은 0.009다. 루트를 씌웠죠? 네. 그래서 구해준 값은 0.009.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이 값이 나왔고요. 그럼 상관계수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서
0.00405가 나왔어요. 그래서 AP는 대략 0.06364가 나왔다. 0.06364.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일 때 값과 1일 때 값, 음수일 때 값도 한번 볼 거예요. 두 부동산 자산의 상관계수가 0일 때 부동산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위의 산식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 감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감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위험이. 그래서 두 부동산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음수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관계수 분산 위험도 이제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계산을 해줬을 때 값이 제로가 나와요. 제로. 그럼 뭐 루트 씌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두 자산이 완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분산은 0이 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따라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포트폴리오는 가능한 구성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들로 구성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증가한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현실적으로 부동산 특성상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히 완전 부의 상관관계와 완전 정의 상관관계는 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들은 0과 1 사이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수에 가까우면은 상관계수 관계가 적기 때문에 분산이 0이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나 완전 플러스나 완전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자산들은 0과 1 사이의 상관계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1일 경우와 0일 경우, 마이너스 1일 경우인데 가장 좋은 건 결국 마이너스 1일 경우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상관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고 한번 직접 계산해보고 체험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